이 끌지를 연습을 하기 위한 먹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먹금을 어떻게 넣을 거냐? 기본적으로 그 금욱의 세개라는 부분하고 직각자, 뭐 철자, 금국칼 여러 가지 지금 가져다 놨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했죠. 우리 톱질 연습할 때 특히. 자, 내가 뭔가 선을 하나 그어놓고 거기서 간격을 띄어서 갔어요. 5mm면 5mm, 7mm면 7mm라는 간격들을 이제 띄었는데 이렇게 자로 뭔가 측정을 해가지고 위치를 정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오차가 될 만한 여지가 있어요. 자를 보고 뭔가를 하는 부분. 그래서 내가 먹금을 넣어야 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써야 될 나무들이 거좀 다 준비가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당연히 도면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재료 준비가 끝나고 재단까지도 된 다음에 이제 먹금이 넣어지는 부분들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여기다가 구멍을 뭔가를 파야 된다고 하면 그 구멍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들이 다 위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띄고 여기 구멍 파고 띄고 구멍 파고 띄고 구멍 파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여기 구멍 팔 것들이 일단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먹금 넣을 때도 여기 들어갈 사이즈가 30mm라고 하면 그거를 30mm 철자로 대기보다는 여기에 들어갈 나무를 그냥 대고 긋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이거 하나 들어가고 이거 한 넓이 한두 개 떼고 하나 들어가고 한두 개 떼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한두 개 떼고 들어가고 한두 개 떼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먹금을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얘가 들어갈 자리에 대한 칼을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되냐, 자,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칼금의 방향이 파질 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야겠죠. 자, 그러자면 얘는 이렇게 그어줘야 돼요. 자, 이쪽은 분명히 칼이 반대가 돼서 이렇게 그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자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내가 원하는 위치가 하나가 정해졌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칼을 그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 반대면에다가 칼을 긋자면 자를 돌려야죠. 되는 위치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무를 돌리거나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정 어느 정도 넓이를 하나 띄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넓은 쪽에다 선을 하나 그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 그었죠. 자, 여기다 그었다는 거는 제가 지금 칼금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위치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죠? 예,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죠? 예,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다 이거 들어갈 반대선을 긋자면 나무를 돌려야죠. 나무를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을 텐데, 이 두께의 나무가 여기 들어갈 거라고 하면 맞추는 거죠. 자, 직각잡 잘 파지하고 얘를 살포시 옮겨가지고 그 선에 맞추면 되죠. 예, 여기 하나 그어져 있던 선에다가 이 나무의 두께를 일치를 시켜서 얘를 떼고 선을 그으면 이 두께가 여기에 표시가 된 거죠. 칼금의 방향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넣어진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것까지 이해하실 것 같고, 자, 그렇다고 하면 계속 한 칸 띄고 하나 넣고 한 칸 띄고 하나 넣고 이렇게 가자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한 넓이를 또 떼야 돼요. 자, 한 넓이를 그럼 어떻게 떼느냐, 자, 이 선에 살짝 맞춰 가지고 한 넓이를 떼보는 거죠. 자, 이렇게 떼고, 자, 여기다가 그으면 안 되죠. 얘는 지금 이렇게 그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살짝 표시만 하고 갈 거예요. 살짝 칼만 찍었어요. 자, 이거 연습하는 거는 칼금에 대한 개념이에요. 뭔가 내가 파고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먹금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금방 표시 하나 했던 그 자리에다가 이 나무 맞출 수 있죠. 예, 나무 맞추고 나무 떼요. 그리고 이렇게 긋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될 이쪽 칼금에 대한 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쪽 선에는 나중에 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한 칸 또 띄어야겠죠. 그래서 칼 살짝 찍어 놓고 떼고, 자, 여기, 자, 그 선에 맞춰 가지고 나무 한두 개 재고 지금 가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지금 칼금의 방향을 고려해 가지고 꿀구멍을 팔 한두 개들을 지금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두 개라는 개념을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들어갈 나무들을 한두 개라고 이 두께잖아요. 이 한두 개를 떼고 계속 진행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할 때 한두 개 뭔가를 맞추세요. 한두 개 띄고 뭔가를 할게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 라인들은 그어 왔다고 하면 이 반대로 돌려야겠죠, 나무를. 반대로 돌려가지고 금방 그었던 자리에다가 칼을 그대로 갖다 끼고, 자, 이렇게 그어주면 칼금의 방향을 맞춰도 지금 그어진 거죠? 네네. 네. 자, 이렇게 긋고, 자, 이렇게 그었으면 지금 칼금의 방향을 고려해서 그은 거예요. 네네. 자, 어떻게 되냐, 이게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헷갈리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여기 나중에 파일 자리, 네네. 여기 파일 칸, 여기도 파일 칸이라고 표시를 하면 좀 더 보기가 편하시겠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 칸들을 그었어요. 자, 이렇게 긋고 나서 보니 이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에 끌구멍을 파가지고 반대편에 파이게끔 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간격하고 이 선들이 그대로 이 반대면에다도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자, 표시가 될 때 칼금의 방향을 고려한 방향이 돼야 되겠죠. 어떤 거냐면, 자, 여기가 이렇게 칼금의 방향으로 그어졌으면 이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뭔가 칼이 그어져야 되고요. 자, 이쪽 선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면 이쪽 선으로 칼금이 그어졌으면 이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뭔가 선들이 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선을 넘기고자 했을 때는 그냥 무작정 이거를 칼금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막 넘기는 게 아니라 칼금의 방향을 고려해서 이 자를 대고 넘겨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얘기냐, 자, 이쪽은 지금 칼금의 방향이 반대였어요. 자, 이렇게 안착을 시키면 미세하지만 안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방향은 자를 이렇게 돌리고 뭔가 칼금을 넘겨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방향 맞는 거, 제가 이쪽으로 봤을 때 칼금의 방향이 맞는 거는 얘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얘를 반대편에다 넘길 거예요. 자, 넘길 건데 여기다는 선을 긋지 않고 넘길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금방 하나 보여드렸죠. 칼만 갖다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칼 대고 여기다가 살포시 찍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굳이 선 안 그어도 여기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응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선도 하나 그어 볼게요. 자, 선들 한 작업할 때 같이 몰아서 진행하면 훨씬 더 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그어줬죠. 자, 선 넘겼다고 하면 이 선들 그대로 이거 찍어가지고 넘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들을 넘겨줬죠. 칼금의 방향을 고려해서. 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반대 선들도 일단 또 넘겨줘야죠. 이 선들. 자, 그 선들 넘기자면 찍고 넘어가야겠죠. 자, 얘도 칼 대고 살짝 찍고 이 선 칼 대고 찍어서 표시해 줬어요. 자, 표시해 준 것들을 다시 선을 그어줘야겠죠. 칼 대고 직각자 대고 긋고, 자, 여기도 칼 대고 직각자 대고 긋고. 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처음에 여기에 그었던 선들을 그대로 이쪽에다 선을 긋지 않고 한 칸 띄워서 건너뛰어서 넘겨준 거죠. 반대편에다가 넘겨주는 작업이에요. 자, 이렇게 넘겨주는 작업도 되게 많이 활용이 돼요.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뭔가 선들을 긋는구나 하는 부분도 분명히 여기서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뭔가 나무가 다 재단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거리가 있을 텐데 이 거리를 해가지고 이쪽에다도 표시를 하고
여기 했던 것처럼 나무 한두 개 재고 긋고 나무 한두 개 재고 그으면 안 되느냐. 자, 이렇게 칸이 많아지면 아무리 내가 뭔가를 잘한다 하더라도 첫 칸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좀 지나가면 오차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정확히 위치가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그런 것들을 줄이자면 한쪽 면에 그었던 선을 반대편으로 넘겨가는 게 그나마 오차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런 식으로 먹금을 넣을 때는 이 두께를 재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죠. 자를 대고 재면 뭔가 거기서 내가 실수를 하거나 오차를 발생을 하거나 할 수 있다. 근데 이 두께를 재면 어차피 여기 들어갈 놈이니 걔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한 작업일 수 있어서 이런 방법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뭔가 여기에 들어갈 나무의 두께를 그대로 갖다 대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다만 구멍을 파고 여기 중간에다 관통되게 구멍만 파고 말 거냐, 연습을 하는 김에 우리가 이 사선으로 톱질하는 부분에 대한 먹금을 했잖아요. 네. 자, 그 부분을 여기서 좀 더 연습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할 거냐면, 자, 여기도 파고 여기도 파고 여기도 파는 거잖아요. 네. 자, 사선이 한쪽으로만 사선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사선 연습 같은 경우는 제비촉이라고 하는 서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나는 지점에 제가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서 그것 또한 같이 먹금을 넣어보고 끌질해보는 것도 연습을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선 두 선이 있잖아요. 여기 파일자리고, 네. 자, 파일자리를 기준으로 이쪽 선에서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온 거고요. 자, 이쪽 선에서 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선이 하나 넘어와야겠죠.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따낼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자, 우리 선 넘겨봤죠. 우리 사선 톱질 먹금 넣으면서. 자, 금방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디가 꼭지점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죠, 아직. 네네. 그래서 자, 적당히 하나 선을 그어가지고 선을 하나 그어주고, 자, 반대선 또 그어야겠죠. 자, 이쪽 선. 자, 이쪽 선은 이쪽 선 기준으로 이렇게 연장선이 그어져야겠죠. 자, 그래서 선, 자, 맞춰보시고, 맞췄다고 하면 이렇게 그어서 꼭지점이 잘 안 맞았으면 다시 한번 그어가지고 정확히 꼭지점까지 맞춰주는 작업이 이 전체적인 먹금일 거고요. 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 여기 하나 다시 그어보면, 자, 이렇게 하나 긋고 나면 대충 치수를 이끌 수 있죠. 여기 자가 있잖아요. 네네. 자, 여기서 보면 140이 좀 넘어가지고 148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러면 얘도 치수를 하나 읽었으니까 그 치수를 감안해서 얘를 그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선들을 그을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보고 볼게요. 다 연장선을 잘 그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맞춤을 진행하고 만들어 보는 상황에서 이 선의 연장선을 긋는 게, 이 꼭지점을 일치시키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게 그때 되면 받아들이기 훨씬 편해요. 지금은 짝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맞춤을 부분적으로 그냥 이건 끌질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먹금을 넣고 가공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중에 짝이 생긴다고 하면 내가 잘못 가공을 하거나 먹금을 잘못 넣은 게 바로 태가 나요. 짝이 있어야 되니까. 짝을 만들면 이게 조금이라도 저쪽으로 그어지거나 이쪽으로 그어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저쪽으로 그어지면 넓게 그어졌을 테니까 뭔가 공간이 생길 거고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좁게 그어졌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 상황은 그때 다시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꼭지점을 최대한 연장선을 잘 맞춰가지고 선들을 그어주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그었어요. 자, 이거는 연습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다가 더 긋거나 하는 거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반대면에다도 또 그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많이 그어 보시는 거에 대한 거는 딱히 제약을 두지는 않고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이번에 다 못했다고 하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더 그어봐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다시 돌려가지고, 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여기를 다 팔 건 아니잖아요. 이 간격에 대한 여기를 전체를 다 덜어낼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일정한 여기서 얼마 떨어진 거에 대해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 끌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를 파내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먹금을 넣고 있는 부분이죠. 네. 자, 이 옆에 있는 간격은 표시됐다고 하지만 여기서의 뭔가 거리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그걸 표시하는 것들이 우리 근무계였죠. 우리 톱질 연습할 때 10mm 간격으로 맞춰가지고 이쪽으로 일정한 간격을 가진 선들을 그을 때 이 금무게라는 걸 활용을 했죠. 이 금무게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여기에 그었던 선을 그대로 여기다도 긋고 여기다도 긋고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금무게들은 나중에 지금은 3개를 가지고 계시지만 나중에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뭐 촉이 한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그거를 다 각각 그어줘야 될 테니까 금무게의 숫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일단은 여기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정해 드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맞춤을 할 때는 그걸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의 두께들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간격들을 정하게 돼요. 그거는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금무게를 하나 잡아서 여기 이 제비촉이 들어간 것들을 비우는 부분에 대한, 여기를 얼마나 띄어낼 거냐, 얼마의 깊이로 이 삼각형 부분을 따낼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부분은 6mm만 할 거예요. 6mm. 그래서 6mm로 선을 하나 맞춰야겠죠. 내가 6mm 깊이로 뭔가를 따내고자 했으니까, 자 6mm로 선을 하나 맞췄다고 하면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그어줘야겠죠. 어디? 자, 이쪽 제비촉이 그려진 부분에서 내가 6mm를 따내고자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여기 기준으로 선을 긋는 거예요. 자, 어디서 어디까지? 선에서 선까지만 그으면 되죠. 그 부분만. 그쵸? 네. 다 그을 필요가 없죠. 다 긋는 거는 나중에 여기에 상처가 남는 부분이니까 파지 않아야 될 부분은 긋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따낼 부분짜리만 이렇게 해서 선들을 그어준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간격을 하나를 더 확보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그어가지고, 자 여기는 이 삼각형 부분이 떨어져 나갈 자리, 자 여기서 일정 부분 어디까지는 여기는 남길 자리, 여기는 구멍이 파일 자리까지도 여기서 지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금무게를 하나 더 맞춰야겠죠. 네네. 자, 하나 맞췄던 금무게는 나머지 그을 때 써야 되니까, 자 얘는 하나 놓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 보통 이제 이런 촉에 대한 것들을 가공을 하거나 할 때는 우리 끌 사이즈들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요. 끌은 3mm, 6mm, 9mm, 12mm 뭐 이런 식으로 3mm 단위로 뭔가 치수들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끌로 뭔가를 가공해야 된다고 하면 그 근접한 치수로, 끌에 근접한 치수로 뭔가 치수들을 정해 놓게 되면 훨씬 더 구멍 파기도 수월하고 뭔가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11mm짜리 뭔가 구멍을 파야 된다 그러면 12mm가 더 가깝긴 한데 커버려서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12mm 다음에는 9mm짜리 끌이에요. 9mm짜리 끌로 11mm를 파자면 치수가 조금 애매한 거죠. 2mm가 남아서 양쪽을 좀 한 번 더 뭔가를 찍어줘야 가공을 할 수 있는 범위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거를 살짝 줄이거나 해가지고 10mm로 뭔가를 한다거나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치수를 딱 정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 변형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끌로 가공해야 된다고 하면 끌 치수에 조금 근접하게 가공하기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치수로 내가 조절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는 거. 다듬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어느 선을 정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6mm짜리예요. 자, 6mm짜리로 이 선에 한번 살짝 찍어 볼 수 있죠. 살짝 찍어 봐 가지고 이 치수를 그냥 자로 한번 재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치수로. 네네. 자, 그렇다고 이 끌 사이즈에 너무 타이트하게 맞추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구멍 크기가 있다고 하면 그 구멍을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작업을 해보시고 내가 끌을 얼마나 이 치수에 근접하게 팔 수 있는지를 내가 내 나름대로 뭔가 그 오차 범위를 가져가는 것 또한 내가 이제 내 스타일을 뭔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물짜리니까 별 문제가 없이 그냥 6mm에 타이트하게 맞출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남기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얘랑 뭔가 맞춤이 진행이 되면 반대편은 파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파였으면 여기에 꽂아줘야 될 테니까 네. 다른 짝이 있는 놈은 여기가 남아있을 거고요. 네. 여기가 지금 남아있다고 하면 반대편의 것들은 여기가 파여 있어야만 얘가 네. 들어갈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띄는 간격이나 촉의 두께들은 그 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앞놈하고 순놈이 있으니까 이놈이 남으면 이놈은 파여야 되고 이놈이 파이면 이놈은 남아야 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끌 치수를 대실 때도 여기가 남는다고 그냥 타이트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반대편은 이걸로 파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들이 약간은 있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맞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치수를 한번 재보니 자 13mm까지는 조금 많고 그래서 뭐 13점 몇으로 제가 한번 여유를 잡아서 해볼게요. 이거 뭐 여유를 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스타일대로 맞춰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래서 저는 12.5mm로 한번 세팅을 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맞춰보고 그어보는 거죠. 그어봐가지고 선이 잘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볼 수 있죠. 대봐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단 잘 그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잘 안 그어졌다 그러면 미세하게 다시 조절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 그은 거니까 나머지 것들은 수정된 걸로 그을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맞춰가지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선에서 선까지만 긋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을 하나를 더 그었고요. 자 그 다음 치수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겠죠. 얘로 이게 지금 9mm짜리 끌인데 이 9mm짜리 끌로 여기를 파내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얘로 끌 이 그무게를 맞출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를 한번 찍었어요. 자 찍어가지고 치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22mm로 맞출까 싶습니다. 22mm. 그래서 마지막 그무게를 하나 가지고 자 22mm라는 치수를 맞추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치수 잘 맞으면 이제 그어주죠. 자 그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죠. 내가 8짜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그어졌는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를 줘야 될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주고 자 여기도 선 그어주죠. 8짜리들 자 여기도 8짜리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반대편 여기만 긋는 거 아니죠. 여기에 그어져 있는 이 간격을 또한 이 반대편에도 그대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면까지도 같이 그어줘야 되죠. 자 그어 볼게요. 자 먼저 가장 넓게 세팅된 근무개부터 한번 긋는다고 하면 자 이쪽 제비촉이 있는 자리가 기준이죠. 이 기준이라고 했던 자리가 이 몸통으로 다 붙어야겠죠.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를 지금 근무개 3개를 다 맞춰 놓은 거니까. 그래서 얘도 이렇게 그어주고
하나 그었으면 그 다음 치수로 또 하나 맞춰가지고 맞춰진 걸로 그어주죠. 자, 선에서 선까지. 자, 처음에는 이게 칼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그어지는 위치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게 한 번에 다 그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처음 시작했다 보면 좀 앞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차 그 선에 접근시키면 되고요. 자, 끝낼 때는 점차 그 선에 근접해서 또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무게질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잘 맞춰서 그으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었다고 하면 뛸 자리들을 정확히 표시를 해야 돼요. 나중에 여기 아까 동그라미 하나 그어가지고 2칸 뛸 자리를 표시했잖아요. 자, 이게 반복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뛸 자리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여기 이렇게 딸 자리. 자, 여기 구멍 파일 자리는 이렇게 네모를 그어주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겠죠? 자, 여기 이렇게 띄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어서 여기 구멍 파일 자리 표시하고, 자, 이렇게 빼고 여기 파일 자리, 여기도 구멍 파일 자리. 자, 반대편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반대편은 여기 만약에 선을 그었다고 하면 여기도 표시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표현한 거는 뭐 여기만 일단 파고자 한번 표시를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더 선을 그어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들을 넣었죠. 자, 이거는 연습이라는 부분들 꼭 유념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제대로 먹금을 넣는 부분이라고 하면 먹금은 떨어져 나갈 자리만 먹금을 넣는 게 맞아요. 자, 어떤 얘기냐? 자, 여기서 보면 떨어져 나가지 않을 자리도 먹금을 그어진 것들이 지금 많이 있죠. 자, 이 한두 개라는 걸 표시를 하면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대고 그어버렸지만 정확히 먹금을 다 긋고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떨어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파이는 구멍이 파이는 부분이라 이 선들은 없는 게 훨씬 더 깔끔한 거예요. 이 나머지 이 선들, 그죠? 이거 붙어 있는 자리니까 굳이 여기다 선을 그어줄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작을 하다 보면 이 정도의 뭔가 용의는 하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제작상 평이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만 구멍을 파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들은 나머지 분명히 없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가구의 전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구의 측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가구가 섰다고 하면 옆으로 이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얘네들만 이제 관통되는 뭔가 촉을 해보자 했던 의도인데 얘를 선 넘긴다고 얘를 이렇게 다 여기까지 다 그어놓고 이것까지 그어놨다고 하면 이거는 밖에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들이 다 상처로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으로 감춰질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좋다. 근데 바깥으로 얘가 보이는 부분의 선들을 떨어져 나가지도 않을 자리에 뭔가 긋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건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염두가 되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맞춤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먹금을 유의해서 그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선을 넘기고 먹금 한두 개를 재는 개념, 칼금을 어떻게 넣어서 어떤 방식으로 구멍을 표현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먹금을 좀 더 넣어 보시고 그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